안녕하세요. 이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스쿨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 정나래 채널 운영하시는 정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 이야기와 최근에 출간한 책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정확하게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4년 됐나요? 4년, 이제 올해 12월이면 딱 4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는데 처음에 꾸준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저희가 통화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하고 선생님은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유튜브 입문하는 걸 그쵸. 도와주셨던 저의 선생님이시고 사부님이시면서 네네. 제가 정말 유튜브의 네. U자도 몰랐을 때 저희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배우러 선생님을 이제 찾아뵙고요. 네, 두 분이 왔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명과 함께 그쵸. 유튜브를 배우게 됐고, 뭐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또 어떻게 올리는지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었죠. 네, 맞아요. 그게 벌써 이제 5년 전. 5년 전이죠. 네,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제가 음.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를 시작한 게 2019년 맞아요. 1월 1일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꾸준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초반에는 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한 영상이 네. 부활절에 터졌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서 정나래 TV가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동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게 아마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한 4개월, 맞아요. 5개월 4개월 때인 정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3,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올렸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 수도 적고 조회수도 맞아요. 적고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초조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막 여러 네.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그냥 계속 일단은 올렸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한번 제가 네, 또 통화했었죠. 고민을 했었지. 네. 이게 제가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뭘 좀 바꿔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냥 그런 시기를 넘기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어떤 영상들이 빛을 보면서 맞아요. 이제 채널이 좀 이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네, 네. 유튜브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한 게요. 네. 병원 홍보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업을 하시면 뭐 무슨 부동산 뭐 맞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네. 채널 이름 자체를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병원으로 그렇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정세현 한의사 혹은 맞아요. 무슨 성형외과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애초부터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병원을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 네. 제 이름이나 이런 거를 감췄어요. 그래서 채널명도 그때 막 선생님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네. 할까 이걸로 할까 하다가 정세현 한의사의 라이프 레시피 약자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네. 정나래 채널이라고 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이름을 정나래로 알고 계시는 아, 분이 네. 제 실명을 네네.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계속 화를 거기 정나래 선생님 아니냐고 근데 정나래 네. 선생님 아니고 정세현 쌤이라고 하는데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1년 동안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사이에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계약을 맺은 기간이 교보생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교보생명하고 1년 계약을 맺어서 그 교보생명 자체 유튜브 채널에 네. 따로 세부 코너로 정식탁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예.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고정적으로 건강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뭐 협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저는 뭐 제 채널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그냥 배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책 출간 제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많죠. 그리고 뭐 대한 한의사 협회라든지 뭐 한국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공기관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어떤 홍보 좀 문의나 컨텐츠 이런 거 좀 같이 제작해달라 그런 네. 콜라보 제의 같은 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오늘 제가 정나래 채널을 방문한다고 유튜브 수강생분들한테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나래 채널 하면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뭔가 네.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2편씩 지금 4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면 일주일에 선생님 영상 올리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헤아려 보니까 네. 일주일에 2편씩이면 네. 1년에 100편이더라고요. 100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0편. 400편이죠. 4년 됐으니까. 네,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모든 기획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선생님이 네. 작가도 없이.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촬영을 하고 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편집만 외주를 통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그런 지식들이나 기술을 통해서 사실 이제 편집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네. 그것까지 제가 할까 하다가 저는 뭐 제가 제 본업이 본업이 유튜버가 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로 시간을 쏟기에는 너무 이제 부족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음. 이제 업체를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을 쏟아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네.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제목도 되게 눈에 띄고 썸네일도 굉장히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썸네일도 외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아니 정말 네. 사실 다 이제 제가 하는 건데요. 썸네일도 선생님 만드세요? 근데 이제 썸네일은요. 네. 2년 동안은 제가 했어요. 그것도 그렇구나. 포토샵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네. 그 PPT 알려주신 그걸 통해서 네. 제가 눕기를 따고 그렇게 해서 네네. 이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네. 디자인은 업체를 통해서 편집 업체가 해주시는데 네. 썸네일 제목은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을. 네, 그거는 누구도 네.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네. 사실 지금까지도 뭐 영상 제작하면서 뭐 힘든 거 있나요? 이제 여쭤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짜 고민하는 공감하시죠? 그럼요. 네. 정말 썸네일과 제목이 네. 네. 제가 무슨 카피라이터도 아니고 그쵸.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면 아무리 좋은 영상도 제가 맞아요.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그거를 클릭해 주시지 않으면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사장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 썸네일과 제목이 미끼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네, 유튜브나 모든 영상들을 노출해 주는데 대신 해주지 않는 게 클릭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클릭을 하려면 썸네일과 제목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항상 올릴 때마다 고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처음 보는 음식점인데 네. 그 간판을 보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로 치면 헤드라인인데 네. 어쨌든 그게 나의 흥미를 자극하고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만 맞아요.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음. 그게 없으면 사실 보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영상들을 보면 클릭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도 그렇고. 한 10개 중에 한 개 그런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100만 넘는 게 또 터졌잖아요. 네. 그죠? 보니까 감사하게도 네. 200만 넘었더라고요. 200만.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안 됐죠? 네. 네, 한 달 전에 맞아요. 올린 영상이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강생분 중에서 또 이런 질문도 가장 궁금하시더라고요. 영상 소재를 어떻게 구하냐? 그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구하냐? 일주일에 2개씩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4년 동안 400개 영상 올렸는데 그만큼 또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거리가 있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른 자료 찾아보고 그러는데 네. 4년 동안 겹치는 건 일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런 소재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크게 3가지 루트를 통해서인데요. 가장 네. 첫 번째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공통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 예를 들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 근종이 있는데, 네. 혹은 유방암이 있는데 네. 콩 먹어도 되나요? 뭐 두유 먹어도 되나요? 석류 먹어도 되나요? 이런 네. 것들은 자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홍삼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러면 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소재를 얻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 맞아요. 네, 그쵸. 선생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다 강의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계속 이렇게 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댓글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모아서 그쵸. 아,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는구나.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 이런 거를 다 궁금해하시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네. 아,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봐야겠다. 맞아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간 네. 별외인데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어떤 때는 또 만들어서 올리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속 재미있어야 그게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네. 지속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흥미있어 하는 거나 시청자들,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들을 찾아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네. 어떤 때는 또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제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막 찾아보고 싶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어떤 때는 사실 내용이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조회수가 훨씬 좀 적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러면 그런대로 그거 자체로 네. 저한테는 그게 또 이렇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니까 또 즐겁게 하면서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지치지 않고. 근데 선생님 영상은 되게 의학 용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일반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들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아, 선을 그래요? 맞추려고요. 그쵸. 그 선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또 계속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 혹은 유튜브 영상 건강에 관심 많으셔서 이런저런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도 공부를 하고 저기서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기본 이런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야 되면서도 네. 또 전혀 또 그런 것들의 생소한 분들의 어떤 분들께는 너무 어렵지 않게끔 내용을 그 중간선을 조정하는 맞아요. 게 네. 그래서 여전히 댓글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고 혼을 내시기도 하고 아, 네. 어떤 분은 이거 뻔한 내용이네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 그럴 때 너무 상처받는 것 같아요. 상처받아요. 네. 뻔한 내용이라서라기보다는 그쵸.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하려고 무척 노력한 건데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게 여기서 봤던 내용인데 이럴 수도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의 몸이며 어떤 이런 병이며 이런 게 음.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의 이치고 섭리다 보니까 네. 그냥 여기서 있던 내용이 또 그대로 또 그 줄거리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상처를 가끔 받습니다. 근데 영상에 보면 네. 선생님께서 진짜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시청자들은 좋아하고. 너무 오늘 칭찬만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자신만의 노력이라든지 뭐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신경 쓰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뭐 따로 솔직히 연습하는 건 없고요. 네. 그냥 그런 항상 희망은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니까 네. 당연히 이 정보가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네. 내가 좀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이게 만약에 재미 위주라든지 뭐 어떤 브이로그 같은 거였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채널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네.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물고 연습하고 발음 연습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네. 아까 스크립트를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초기 3년은 그냥 외워서 했어요. 아, 그랬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외워서. 그런데 예. 이제 1년 전부터는 네. 제가 이제 성수동으로 이제 이사를 병원을 오게 됐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네. 프롬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진작 이걸 사용 안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프롬프트 사용한 것과 안 한 거에 촬영하는 시간이 확 줄었나요? 시간이? 그런 면도 있고요. 일단은 같이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요. 왜냐면 제가 중원본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뭐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네. 딱딱 정리가 되고 넘어가니까 촬영해 주시는 분도 빠르게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제가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뭐 진료 후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뭐 점심 때라든지 그때 짧게요? 네, 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네. 시간을 내서 음.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뭐 네. 시의성 있는 소재가 확 이제 떠올랐을 때 그때는 영상을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찍어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좀 급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진료 중간에 급하게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계속 중원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스크립트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항상 하고요. 네. 그러면 촬영하시는 분들 훨씬 수고를 덜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편집해 주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그쵸. 왜냐면은 그 이제 스크립트 그대로 이제 내용이 가기 때문에 그쵸. 컷 편집 부분에서 일단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고 그래서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같이 주시는 분 없다고 네. 감사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면에서 프롬프트가 좀 영상에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아니면은 예전에 외워서 촬영했던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나요? 차이는 없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지만 네. 그걸 이제 제가 책을 읽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아요. 호흡을 이렇게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절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뭐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거를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중간에 그만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도 다시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 네. 계속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제 그 원동력이 되는데 맞아요. 저는 유튜브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조금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유튜브는 제 머릿속에는 움직이는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뭐 네. 부동산이 됐던 병원이 됐던 아니면 어떤 학교 선생님이 됐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이시던 네. 아니면 그냥 집에서 육아를 하거나 주부로서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종이로 된 맞아요. 명함을 주고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처음 만나는 어떤 미팅이나 모임에 가도 명함을 주고받는 일은 사실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주고받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거지 이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만나는 있죠.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저는 움직이는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명함의 진짜 좋은 점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보통 종이로 된 명함은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주부로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명함을 이제 드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주고받고 나서 이제 상대방 지갑 속에 그 명함이 그때는 딱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어딘가 또 있는지도 맞아요. 몰라요. 어디 맞아요. 저기에 있겠죠. 그리고 그분 머리에서는 이게 점점 뇌리에서 멀어져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유튜브라는 명함은 이게 자동적인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유튜브라는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그 사람이 유튜브에 자꾸 나타나요. 한 번 영상을 들어오면 네, 못 나갑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맞춤 영상에서 내 영상이 언젠가는 또 뜨잖아요. 내 명함을 자꾸 띄워줘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고 있어도 뭐 내가 굳이 잠시 일을 쉬고 있어도 내 명함을 그 사람한테 자꾸 노출시켜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효율적인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고 앞으로는 다 해야 하는 하나의 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수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쉬고 계셨던 분들은 반성하시고요. 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네. 이제 또 선생님께서 최근에 네. 염증 해방이라는 책을 네. 출간하셨어요. 네.
근데 선생님 영상에 보면 건강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염증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염증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희 네. 아버지가 해외로 발령을 받으셔서 네. 저희 가족이 오스트리아, 유럽에 비엔나에 가서 이제 살았던 때가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밥하고 된장국만 먹다가 네. 이제 미국인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주식으로 피자, 콜라, 햄버거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 이런 게 네네.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렌지가 마트에 너무 흔하잖아요. 네. 근데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오렌지라는 게 없었고요. 귤만 네. 있었고 네. 그런데 비엔나에는 오렌지가 너무 많고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물 대신 오렌지 주스를 정말 물처럼 마셨어요. 그 단 거를. 네,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니까 10kg가 찌고 뭐 어린 나이인데요. 네. 지방간이 생기고 아. 막 눈다래끼가 수시로 나고 그리고 소화제를 달고 살고 네. 뻑하면 뭐 위염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자꾸 몸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고 염증이 여기저기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네. 급기야 이제 몸이 10kg가 늘어나니까 네. 집에서 걱정을 하시면서 운동을 해라 부모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동네를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세 바퀴를 돌았는데 그거를 한 3일을 하고 났더니 정말 그때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냥 기침이 아니고 이 갈비뼈가 끊어질 듯한 그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범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비엔나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네. 감기가 걸려서 그게 바로 폐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정말 형편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 유럽에 꼭 캔디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안소니 같이 생기신 분이었는데 멋있는 분이. 파란 눈에 하얀 네. 금발에 네. 근데 그분이 처방전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독일어로 까밀레테 딱 그게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통역을 해서 이제 여쭤보니까 카모마일 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트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카모마일 차를 사서 네.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마시고 카모마일 차를 끓일 때 나오는 그 김을 훈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코로 호흡을 하는 그 스팀 요법을 네.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했더니 정말 네. 기침이 싹 나왔습니다. 오. 그러면서 제가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먹었던 인스턴트, 뭐 가공식품, 음료수 이런 것들을 소세지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됐고 이제 집에서 해주시는 집밥 위주로 좀 신경 써서 먹게 됐는데 그러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고 네. 정말 여기저기 박혔던 염증들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면서 네. 건강을 많이 찾게 됐죠. 건강이 좋아지니까 운동할 기운도 생기고 그래서 수영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건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한 에피소드 때문에 저는 식치하는 한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 채소, 허브, 뭐 버섯 이런 것들로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식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 만성염증으로 찌들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네. 아 염증으로부터 이 모든 분들을 해방시켜드려야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네. 생각에 제목도 이렇게 염증 해방이라는 그러네요. 제목으로 책을 네. 출간하게 되었어요. 와, 그럼 지금 진료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진료도 하시고 유튜브 촬영도 하시고 책은 또 언제 또 시간을 내서 쓰게 되셨나요? 진짜 눈물 나는 스토리인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쉽지 네. 않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첫 번째 책을 낸 게 2016년도고 이게 두 번째 책인데요. 아, 그래요?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매년마다 책 한 권을 그냥 뚝딱뚝딱 쓰실 수가 있는지. 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사실 출간 제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맞죠. 크고 작은 출판사에도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다 죄송하지만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시간을 낼 엄두를 못 냈어요. 네. 진료하고 유튜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포화라서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다산북스라는 출판사를 만나게 됐고 팀장님 네. 만나게 됐는데 네.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여는 카페를 찾아서 2시간 네. 책을 열심히 쓰고요. 네. 그다음에 퇴근 6시 하고 나서 또 이제 9시까지 저녁까지 하는 이제 별땡 다방에 네. 가서 또 쓰고 네. 그리고 주말에는 쓰고 아. 그래서 사실 1년 동안 거의 기획해서 책을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진짜 올해는 네. 여름 휴가도 없었고요. 아, 책 때문에? 네. 그리고 지인 친구들도 다 못 만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원성과 원망과 그리고 친구들도 거의 저를 이제 거의 절연하는 식으로 네. 이제 안 불러주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네. 어렵게 하여튼 책을 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 그거 대단하시네요. 선생님께서는 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우리 가끔 하지 않나요? 몇 살까지 살고 싶다.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지? 아,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장수하고 싶다. 네. 60세 이상 오래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하나같이 여쭤보면요. 네. 오래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네. 몇 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60세, 80세까지 살더라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맞아요. 사는 게 소원이다. 그쵸.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명이 다 늘어나게 됐거든요. 네. 근데 100세 시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5대 질환이 뭐냐면요. 5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 중에서는 암이 있겠죠. 암, 네. 심장병, 네. 당뇨, 그리고 관절염, 네. 그다음에 치매. 맞아요. 이 5개가 있습니다. 관절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하죠. 무릎이 시원치 않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여행도 못 가고요. 맞아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너무 생활의 많아요. 만족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5가지 질환을 아우르는 이 모든 질환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염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제가 뭐 염증 환자, 그러니까 무슨 위염, 장염, 간염 그런 염증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뭐 암 관련해서 혹은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뭐 아토피요, 뭐 여러 가지 질환 환자분들을 보는데 결국 보다 보니까 네. 이 질병의 뿌리에는 다 염증이다. 염증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관리하고 가려면 염증 관리를 평소에 안 할 수가 없더라. 해서 염증에 관한 책을 진짜 마음 먹고 쓰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 염증에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염증이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염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염증하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원래 염증은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내 몸의 세포를 손상된 것을 정리하고 또 조직을 재생시키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반응이라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네. 이거는 착한 염증입니다. 아, 착한 염증이 있고 나쁜 염증이 있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염증이 생겼다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정상세포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염증 그만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염증을 멈추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이 가는 거죠. 네. 이 만성 염증이 바로 나쁜 염증이고 네. 이 만성 염증이 모든 병의 시작이면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 염증을 없애고 또 다스리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책에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책이요. 크게 1부하고 네. 이제 보면은 이제 2부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네. 1부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방법 4가지 방법을 크게 설명을 제가 네.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이네요. 네. 염증과 자율신경.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팔 드세요? 그럼 팔 들 수 있고 다리를 올리세요? 그럼 다리를 올릴 수 있지만 네. 염증은 그 면역은 네.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의지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 염증과 면역을 조절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신경이면서 자율신경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네.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차 나오잖아요. 맞아요. 갈 때 가고 올 쓸 때. 때 쓰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원래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 스트레스는 정말 자율신경을 피로하게 하고 자율신경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직격탄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면역체계 교란이 일어나고 만성염증이 생기게 돼요. 네. 염증이 스톱이 안 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방법들, 네. 호흡법, 운동법, 몸에 좋은 음식들을 좀 소개해놨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있나요? 이제는 정말 운동을 안 하면 네.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운동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고요. 네. 그냥 이제 병원이나 집 근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까운 곳이어야 돼요. 네. 이제 가서 매일마다 걷고 음. 또 적절한 근력 운동. 그래서 유산소하고 근력 운동을 번갈아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또 제가요 이 운동을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하려면 수면 시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도 역시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수면 시간을 7, 8시간을 자다가 대여섯 시간을 줄이면서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운동 가고 오고 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몸에도 무리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운동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염증 관리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도 운동보다 훨씬 중요해요. 네. 운동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뭐 3알에서 4알이라면 네. 음식은 7알에서 6알 정도의 중요성을 그래요? 가지고 있는데 네. 음식으로 평상시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근육에 영향을 보태줘야 운동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고 그게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2부에 보면은 염증 식치라고 해서 네. 다양한 음식 처방전이 나와요. 네, 맞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네. 중년한테 3가지만 소개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예, 지금 왜냐면 뭐 왜냐면요. 옥수수염, 복분자, 뭐 연꽃, 토마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의 2부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네. 인체를요 상중하로 나눠서요. 목에서부터 이 얼굴, 머리, 네. 그 다음에 이 몸통, 내장기관, 네. 그리고 허리 아래쪽 세 부위로 나누고 그 다음 팔다리 그렇게 해서 총 4부위로 나눴고요. 부위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염증들을 추려서 그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유튜브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부위별로 네. 어떤 염증이 가장 많으세요? 어떤 염증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네. 이 상부 쪽에서는요. 네. 압권이 아무래도 코의 염증이더라고요. 코의 염증. 코가 진짜 많죠. 네, 만성 비염, 비염. 축농증성 비염, 주변에 엄청 많아요. 알레르기성 비염,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네. 그래서 제가 코의 염증을 다스리는 이거는 책을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요. 코 염증을 다스리는 음식이 나왔네요. 네, 특별한 네. 음식과 그 음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네.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성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네. 끌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예.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이제 이 몸통에서는요. 네. 몸속에 이제 내장기관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이제 잘 생기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가장 많으신 게 식도염이시더라고요. 아, 역류성 그래요? 식도염. 네네. 이게 식습관이 조금 불규칙하고 너무 급히 먹고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만성 위염, 만성 식도염 생기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또 특급 비법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네. 그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어떤 분은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점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반드시 모든 분한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주의해야 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식도염 위험에는 이런 음식이 좋다고 다 방송에서 얘기해서 이런 음식 먹었는데 오히려 더 속이 거북하고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주의점까지 세세하게 조금 수록을 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세 번째는요 그러면 네. 마지막. 이 이제 아래쪽에서는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광염, 과민성 방광염,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네. 점점점 통풍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원래 통풍은 귀족병이라고 했어요. 아 예. 네, 기름진 음식, 고기, 네네. 술 많이 먹고. 근데 요즘에는 이 연령대가 점점점 올라와서 네. 20, 30대 남성분들 중에도 통풍을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자제분들이 통풍 있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통풍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음식하고 네. 먹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네. 꼭 봐야 되는 독자라고 할까요? 타겟되는 분들? 그렇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염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닌 우리가 이 질병과 건강 사이의 이 존을 네. 이 그레이 존을 미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네. 아닐 미자, 아직 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미병이라고 해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 쪽으로 점점 가는 거고요. 내가 이 기로에서 방치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암이라든지 내가 원치 않은 치매라든지 하여튼 그런 심각한 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하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4060에 계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네.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 저와 같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체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인데요. 네. 그런 분들이 건강 관리를 정말 해야겠고 그게 정말 절실하게 와 닿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네. 꼭 이 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염치 해방 책 홍보로 마무리해 보죠. 자, 이 책은요 현재 이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통해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벤트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벤트 하시고 또 한 줄 평도 리뷰도 달아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수가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제 이 책의 1부, 2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강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염증이 좀 잘 생기는 부위가 있고 또 내 가족들도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부위에 염증이 잘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부위별로 그 세세하게 각 부위별 염증을 다스리는 방법도 수록을 해두어서 네. 마치 가정 상비약처럼 가정 상비서로서 이 책을 집에다가 비치해 두시고 네. 나와 나의 가족들 건강 좀 챙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분들께도 연말이니까 네. 선물 해드리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께 이 책 선물 받아서 지금 앞부분 조금씩 읽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한의사님과 함께 유튜브 이야기와 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너무 네.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인연이 돼서 또 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또 이 책 역시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 안 했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네. 보답이 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신 게 있다면 아깝게 장롱에서 썩히지 말고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네. 유튜브 제 구독자보다 다 적으신 분들
수강생분들이니까 만났었는데 저보다 구독자가 훨씬 높으신 분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엎드려지고 손이 모아지고 그러네요. 아니 네. 저는 그거보다는 네. 오래 해오신 분들이 더 존경스럽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하신 지 오래되셨고 시작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쵸. 정말 쉽지 않죠. 해가 바뀔수록 제가 느끼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정말 오히려 저는 더 존경스럽고 그냥 선생님도 계속 같이 꾸준히 저희들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성원 강사와 정날의 채널 정세현 한의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